번째 키워드는 박찬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갑질 피해자가 2013년 이후에만 33명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번에 우리 야수님의 욕이 정말 찰졌어요.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그렇게 쌍욕을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삐처리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다음에 박찬주를 전역 안 시키고 군 검찰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을 빡치게 하는 거는 박찬주 부인이죠. 소환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해줬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냥 뭐.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했었는데 희한하네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거기서 나온 아들하고 손녀 같아서 찔려봤다는 손녀하고 같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마차님.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갑질 유형을 한번 쭉 한번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아주 신박한 것들이 많이 신박한가요? 네. 신박한 거는 여기서 신박하다는 건 신기하다는 뜻의 그 인터넷 용어죠. 신기하고 대박. 아, 신기하고 대박. 박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는 공관병에게 한 달에 5번씩 냉장고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아, 냉장고 9대라면 10대인가 그랬다면서요. 네. 왜 냉장고 그렇게 많아야 될까? 애니멀 호더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걸 푸드 호더? 호더가 뭐예요? 자기가 다 케어를 할 수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작은 집에서 막 20마리, 30마리씩 막 키우는 사람들. 그 저장강박증 네. 아니면 그런 쓰레기 못 버리고 네, 막 네, 다 네. 쟁여두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예. 다 이렇게 보관. 아. 그래서 냉장고가 9대 10대가 되는데 그 냉장고는 가정용 냉장고가 아니라고 하죠. 그분은 성공하셨네요. 대부분 그런 사연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동물 농장 뭐 이런데. 근데 이런 식으로 드러나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고기가 가득했다고. 고기, 과일, 냉동식품, 가리지 않고 다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 뇌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정말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인터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냉동실에 냉장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갈아엎는데 거기서 이제 썩어가는 음식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취사병이 갈치를 버렸다 그래요. 썩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모가 전모 씨가 와서 갈치 어딨냐고 찾습니다. 그랬더니 왜 하필 그거를.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버렸다고 했더니 가서 찾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가서 찾아왔대요. 그 취사병이 찾아왔더니 먹으라고. 그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냉장고 9대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전모 씨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병이네, 진짜. 예, 그거는 제정신으로는 그 기억 못 해요. 완전 노예로 쓴 거죠. 예. 자, 매주 수요일에 냉장고 청소를 합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에는 집 대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폭언폭행하는 거죠. 맘대로 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그 집에서는 반도체 만들어도 되겠네요. 근데 확실히 박찬주가 했다는 말이 박찬주가 예를 들어 부인한테 평상시 때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주의 사실은 갑질인 게 뭐냐면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장이면 부인은 여단장 좀 된다. 이 이야기를 박찬주 입에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단장이면 별이에요. 별 하나. 별 하나요. 아. 그래서 지금 부인 출석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정말 여단장급으로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경계병에게 매일 오전 5시에 텃밭에 나가서 박사령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수확하게 했다고 해요. 새벽같이. 네. 새벽에요? 군인들 6시 기상이거든요. 중간에 무슨 예. 경계 근무도 쓰긴 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이거 가혹행위죠. 그렇지. 예. 잠을 못 자게 하고. 만약에 5시부터 6시까지 경계 근무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거리가 멀면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공초소 같은데 근무 나가려면. 자, 다음이요. 그리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서 서로 확인된 부분 중에서는요. 이전에 나왔던 이제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누르는 거. 그리고 칼은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도마에 세게 내려친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게 휘두른 네. 거예요. 봐봐. 뭔가 어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열이 받았어. 칼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도마를 한번 딱 내리치는 게 휘두르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위협하는 도마가 행동. 내 앞에 있어. 옆에서 칼을 뺏어서 내 앞에 있는 도마에 딱 내려치면 그 위협하는 거죠. 또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기. 이것도 뭐냐, 진짜 이거는 진짜 전무 씨한테 뜨거운 떡국을 원샷하라고 하고 싶네요, 진짜. 이게
이게 전모 씨가 전성숙 씨 얘기하는 거죠? 몰라 이름은 모릅니다. 전두환 씨는 아니겠지. 전두환은 아니죠. 전성숙 씨라고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하는 거 맞죠? 저 이름은 몰라요. 아 그래요? 전모 씨? 이야기해도 돼. 뭐 이렇게 뭐 전성숙 씨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아 전성숙 씨래요. 네. 예. 정신적으로 하나도 안 성숙하신 분이에요. 예. 차라리 숙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골프공 줍는 거는 유명하죠. 그리고 자녀 휴가 때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 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주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기사로 쓴 거죠. 그러면은 휴가 나온 그 아들과 공관병이 비슷한 또래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들 낳았을 때도 예. 전 던진 게 그거 예. 때문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그 냉장고 중에서도 과일 보관 냉장고가 이제 따로 있는데 이때 공관병들은 과일을 한 쪽도 못 먹게 했대요. 이게 2주에 한 번 정도 소고기 과일 박스팅이 꼭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이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왜 이 선물로 들어오면 거절해서 보내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제는. 예, 예. 근데 과일이 너무 많아서 공관병이 과일을 빨리 소진하려고 과일을 많이 깎아오면 많이 깎아왔다고 뭐라 그러고 남은 과일 다시 가져오면 왜 남은 과일 가져왔냐고 뭐라 그러고 그럼 버리면 버렸다고 뭐라 그러고 그 목적은 까기 위한 예, 까기 위한 까는 게 목적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한 말로 까기를 위한 까기. 예. 극중주의인가? 답정너처럼 네. 대답은 뭐 반응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걸 해도 욕하는 걸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전쟁을 한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 공감병에게 청이 주어져야 된다.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반응이 있는데 이거예요. 박찬주의 위치, 이제 박지만의 동기, 육사 37기, 그리고 37기가 이번 진급을 하게 되면 육참총장 올라가는 기수랍니다. 37기들이 완전히 군대를 장악했던 거죠, 사실은. 박근혜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기수들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한민구가 박찬주나 이런 37기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경고 이런 걸 줘도 예, 예. 전혀 들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독사파. 김관진이 다녀와서 유명해졌다는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검사들이 출세 코스가 있는 것처럼 그 출세 코스를 쭉 거쳐온 그들 나름대로는 완전히 권력의 백까지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인에 가까운 한민구 같은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구두로 경고해봐야 아이 됐고 권력을 누군가가 주어지면 그 권력 자체를 굉장히 겸손하게 써야 이게 진짜 권력이 되는데 그냥 빽 믿고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문민 통제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군대를 회사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직원이 60만 명인데 임원은 다 한 대학 동문들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 사원은 절대 임원으로 승진을 못 해요. 그래서 임원이 되는 코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대학을 나오면 임원까지 쭉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이 흐른 거죠. 신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하늘이 덮고 있다. 딱 적절한 시기에 지금 특히 육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쪽수도 많고 예. 여기를 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사건이 적절하게 터져주는 거야. 신기하게도 군 인사에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육사 37기가 육군 참모총장 할 때가 됐는데 마침 그런 식으로 37기라고 해서 다 진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급했겠어요? 박지만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진급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인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건데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군 개혁의 신호탄. 요거를 박찬주가 쏴줬다 셀프로. 근데 이 사람을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선임 장교 3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박 대장의 선임 장교가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되는 거죠. 군에서 징계위원회는 자기보다 상관인 3명인데 이 사람이 넘버 3니까 3명이 구성이 안 되고요. 넘버 2명밖에 안 되니까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징계위원회 자체를. 요 법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가적으로 전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금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런 뭐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전역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는 지금 그 전역 신청서 낸 것을 지금 보류 반려시키고 지금 수사 중인데 민간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군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전역이 며칠 안 남았어요. 전역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과연 국방부나 군 검찰이 특히 국방부 측에서 군 검찰은 어차피 국방부 소속이니까 이러한 지나간 세월들의 그 국방 비리와 그 다음에 정치 군인들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는 이번 그 박찬주 대장의 수사 결과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전역하고 바로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수사관들이 뭐 영장도 없이 가서 제2작전사령부잖아요. 네. 2군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열로만 따져도 넘버 3 정도 되는 네.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박근혜 감옥에서 증인 세우기 힘든 것처럼 예. 눈치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잘못된 권력에 대한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이런 모습 보여준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백인데 뭐 누나! 라고 부르는 아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이다. 갑질 문화 뿌리 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인사, 요 대장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책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걸 법과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는 아마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몸소 그거를 실천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그 공관병 갑질 문화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인권 유린까지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던 그 정치군인들은 이번 기회에 다들 스스로 옷 벗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처벌을 받는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임태훈 그 군인권센터 소장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그 사진 중에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취임 예배 중 기도하는 그 부부 사진. 이게 알고 보면은 이 갑질 논란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종교 관련된 거래요.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 갔다 오면 뭐 초코파이 하나 더 얹어주고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 종교가 불교인 공관병을 교회를 끌고 왔다 그러죠. 참. 그 홍준표가 그랬어요. 좌파 단체가 군 장성을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씨. 그게 먹혀야 프레임이죠. 문제는 일부한테는 먹힌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쪽에서 하면은 싫은 사람들한테는 먹혀요. 정말 골 때립니다. 홍준표 군대 갔다 왔나 모르겠다. 방이었을걸요. 아마. 아우 방위를 갖고 걸고 들어가세요. 아이고, 듣는 죄송합니다. 방위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예. 전혀 걸고 넘어가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저 사람은 군대 갔다 왔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방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라. 방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못 내린 이유가 그 방위들의 도시락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도시락이 전파 방해를 한다고. 아니, 아니요. 도시락이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네. 그게 출근할 때 분명히 출퇴근에 들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무기인지 몰랐고 유사시에는 방위병들을 저 구방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 도시락을 흔들면 전파 방해가 일어나서 레이더가 교란된다는. 방위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서 적의 군량미를 축내는 그런. 박찬주에 대한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대치동 나팔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크크크. 박찬주 대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운전병에게 초코파이 1개를 건네주면서 대대장이 바람피면 즉시 알려달라고까지 했답니다. 딸랑 1개 주면서. 막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대장이면 대대장이 중령, 중령 무궁화 2개. 무궁화 2개. 아. 무궁화 2개의 값어치가 초코파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이잖아요, 정. 마음을 주는 아, 거죠. 정? 예. 초코파이가 아니죠. 아, 정.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군대 내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저건 특수한 경우예요. 네. 요즘에는 정과 사랑으로 정말로 보살피는 그런 군대 문화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는 짓이 너무 좀 가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권력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교회 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지 궁금해요. 빈무덤 이인님이 박찬주 대장의 종교 관련해서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박찬주의 간증을 보면서 일그러진 신앙인의 모습과 신앙의 본질을 생각한다. 그는 2020년까지 국민의 75%를 기독교 신자로 만든다는 목표로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앙과 선교는 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진다. 그의 생활은 교회를 부수는 일이다.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들으시면은 정말 화나겠어요. 공정시장 연구원님의 트윗인데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박찬주 대장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네. 직위 해제해서 대기 발령해놓고 수사하면 간단한 것을 아닌 척 봐주느라 고생한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넘버3에서 먼저 떨고 놓고 하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저스 제자님 트윗인데요.
아들 같아서 그랬다. 한국 상류층 일부가 자식 같다는 말을 모욕, 폭행, 성추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있어서 개자식이란 말이 생겼겠지만 개에게도 미안하네요 하셨습니다. 개에게 정말 미안한 시대예요. 아몰랑님의 트윗입니다. 박찬주 대장, 사모님 왈 아들 같아서 점점점. 당신 아들 휴가 나오면 바베큐 파티 열어줬다며 아들 같은 공관병들 시켜서 아들 같은 공관병 얼굴에 전싸대기도 날렸다며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알레가님의 트윗입니다. 이번 공관병 일로 말 많은 박찬주 육군 대장은 천안고 출신인데 2015년에 천안고에 강연하러 올 때 군용 헬기를 타고 왔다. 게다가 헬기 바람 때문에 운동장 흙 날리는 거 날리지 말라고 군 살수차로 운동장에 물을 뿌렸다. 그냥 국민에 대한 갑질을 했거만. 얘는 진짜 봐주면 안 되는 애는 같은데요. 어구 심각한데. 되는 줄 아세요? 거리가 멀면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공초소 같은데 근무 나가려면. 자, 다음이요. 그리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서 서로 확인된 부분 중에서는요. 이전에 나왔던 이제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누르는 거. 그리고 칼은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도마에 세게 내려친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게 휘두른 네. 거예요. 봐봐. 뭔가 어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열이 받았어. 칼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도마를 한번 딱 내리치는 게 휘두르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위협하는 도마가 거. 내 앞에 있어. 옆에서 칼을 뺏어서 내 앞에 있는 도마에 딱 내려치면 그 위협하는 거죠. 또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기. 이것도 뭐냐, 씨. 진짜 이거는 사이코네. 진짜 전모 씨한테 뜨거운 떡국을 원샷하라고 하고 싶네요, 진짜. 이게 이 전모 씨가 전성숙 씨 얘기하는 거죠? 몰라 이름은 모릅니다. 전두환 씨는 아니겠지. 전두환은 아니죠. 전성숙 씨라고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하는 거 맞죠? 저 이름은 몰라요. 아 그래요? 전모 씨? 이야기해도 돼. 뭐 이렇게 뭐. 전성숙 씨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전성수 이래는 집 대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그 집에서는 반도체 만들어도 되겠네요. 근데 확실히 그 박찬주가 했다는 말이 박찬주가 예를 들어 부인한테 평상시 때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주의 사실은 갑질인 게 뭐냐면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장이면 부인은 여단장 좀 된다. 이 얘기를 박찬주 입에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단장이면 별이에요. 별 하나. 별 하나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그 저 부인 출석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정말 여단장급으로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경계병에게 매일 오전 5시에 텃밭에 나가서 박사령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수확하게 했다고 해요. 새벽같이. 네. 새벽에요? 군인들 6시 기상이거든요. 중간에 무슨 예. 그 경계 근무도 쓰긴 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이거 가혹행위죠. 그렇지. 예. 잠을 못 자게 하고. 만약에 5시부터 6시까지 경계 근무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인터넷 용어죠. 신기하고 대박. 신기하고 대박. 박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는 공관병에게 한 달에 5번씩 냉장고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냉장고 9대라면 10대인가 그랬다면서요. 네. 왜 냉장고 그렇게 많아야 될까? 그 애니멀 호더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걸 뭐 푸드 호더? 호더가 뭐예요? 자기가 다 케어를 할 수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작은 집에서 막 20마리, 30마리씩 막 키우는 사람들. 그 저장강박증 네. 예, 아니면 그런 쓰레기 못 버리고 네, 막 네, 다 네. 쟁여두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예. 다 이렇게 보관. 그래서 냉장고가 9대 10대가 되는데 그 냉장고는 가정용 냉장고가 아니라고 하죠. 그분은 성공하셨네요. 대부분 그런 사연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동물 농장 뭐 이런데. 근데 이런 식으로 드러나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고기가 가득했다고. 고기 뭐 과일 뭐 냉동식품 뭐 가리지 않고 다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 뇌물일 가능성. 첫 번째 키워드는 박찬주.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갑질 피해자가 2013년 이후에만 33명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번에 우리 야수님의 욕이 정말 찰졌어요.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그렇게 쌍욕을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삐처리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다음에 박찬주를 전역 안 시키고 군 검찰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을 빡치게 하는 거는 박찬주 부인이죠. 소환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해줬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냥 뭐.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했었는데 희한하네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거기서 나온 아들하고 손녀 네. 같아서 찔려봤다는 손녀하고 같은 거죠. 그. 자 그러면은 마차님.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갑질 유형을 한번 쭉 한번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아주 신박한 것들이 많이 신박한가요? 네. 신박한 거는 여기서 신박하다는 건 신기하다는 뜻의 그 도 있어요. 예.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인터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냉동실에 냉장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갈아엎는데 거기서 이제 썩어가는 음식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취사병이 갈치를 버렸다 그래요. 썩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모가 전모 씨가 와서 갈치 어딨냐고 찾습니다. 그랬더니 왜 하필 그거를.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버렸다고 했더니 가서 찾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가서 찾아왔대요. 그 취사병이 찾아왔더니 먹으라고. 아, 뭐 그런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냉장고 9대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전모 씨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병이네, 진짜. 예, 그거는 제정신으로는 그 기억 못 해요. 완전 노예로 쓴 거죠. 예. 자, 매주 수요일에 냉장고 청소를 합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